2025년 을사년 7월 개묘월입니다. 사오미 이 세 가지 글자가 화의 기운이며 여름을 상징하죠. 6개의 양의 기운을 모두 가진 사라는 기운으로 초여름의 찬란함과 따스함이 오고 극강의 양기운인 사의 시간을 지나면 5개의 양 기운과 1개의 기운을 가진 오라는 글자가 옵니다. 그리고 여름의 끝을 알리는 미라는 토 기운이 마지막을 장식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의 끝은 모두 토의 기운이 관장합니다. 어떤 기운을 묻어버리고 잠재우는데 토기운만한 것이 없습니다. 미라는 토기운은 갑과 개의 기운을 꽁꽁 숨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갑과 개의 기운은 성장과 배움의 에너지입니다. 이제 그만 배우고 성숙으로 가는 시간을 알리는 것이 바로 미라는 토기운입니다. 그리고 미토에서 목기운의 시간, 봄은 완전히 죽고 금기운의 시간, 즉 가을이 고개를 슬며시 들게 됩니다. 미라는 토기운은 정이라는 화기운과 을이라는 목기운을 속에 품고 있습니다. 이미 꽃이 활짝 핀 형상인 을의 기운을 가을 햇살 같은 쨍하고 건조한 정이라는 기운으로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속에 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간목과 개수의 기운을 깊이 땅 속에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진술충미, 이 네 가지 토의 기운은 모두 고지, 묘지라고 하여 기운이 나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이런 토기운의 역할이 없으면 이 세상은 카오스, 혼돈의 세상이 돼버릴 정도로 어떤 기운을 가두고 정리하면서 다른 에너지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토의 기운을 너무 싫어할 것입니다. 막 잘 나가기 시작했는데 토의 운이 오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멈춤이 발생하거든요. 갑자기 오던 손님들이 끊어진다든가 매출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답답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감정 표현이 잘 안 되고 안으로 숨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옆에 사람이 혹은 본인이 사망하는 시기도 토라는 운때일 수도 있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는 2018년 무술년으로 술토라는 기운에 병화와 을목이 입고되는 때였습니다. 병화의 일간인 저에게 어머니를 상징하는 정인, 을목이 입고되는 해였죠. 그만큼 진술충미의 토기운이 나타났을 때는 답답하지만 평소보다 느리게 조심스럽게 가야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토기운의 시간엔 정말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체감상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때는 여름, 사오미의 시기이고 해자축의 겨울에 시간이 느릿느릿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화기운이 왕성한 여름에 활동량이 크고 많으며 수기운이 장악한 겨울에는 웅크리고 저장하면서 다음 기회를 엿보는 그런 시간들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오미 등으로 빨간색 화기운이 많은 팔자는 정말 성격이 급하고 이것저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느긋이 상황을 지켜보거나 한 걸음 뒤에 물러나 있지 못하는 것이 화기운이 아주 많은 팔자들의 특징입니다. 빠릿빠릿하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임수나 개수, 지지의 해자축을 가진 사람들은 행동도 말도 느립니다. 어슬렁어슬렁 거린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7월 개미월은 아주 조용하고 느리고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이 떨어지는 내향성 소녀 같은 기운이며 음중의 음인 개라는 에너지가 천간을 장악한 시간입니다. 개수는 야동자, 그러니까 밤에 안 보이게 움직인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품고 있는 열망 혹은 야망은 마치 핵폭탄의 핵과 같은 형태로 숨어 있죠. 그 열망과 야망이 발현되기만을 숨지기며 기다리는 것이 개수의 모습입니다. 수기운이 모두 그렇듯이 안정되고 현상 유지하거나 안주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생각이 많고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몸을 움직이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팔자의 수기운과 화기운이 5대5로 섞여 있다면 움직여야 하는 몸과 그냥 멍 때리고 싶은 마음 사이에 크게 갈등이 일어나게 되겠죠. 7월 개미월은 미토라는 화기운과 개수라는 수기운이 같이 들어왔다고도 볼 수 있어서 활동하려는 기운과 안주하려는 수기운이 맞붙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수가 천간에서 자꾸 가라앉히고 주저앉히려고 하니 미토의 화기운이 힘을 못 쓰게 됩니다. 활동성이 매우 떨어지는 7월 한 달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지에는 토기운이긴 하지만 그래도 빠른 성향이 남아있고 간목과 개수만 보면 어떻게든 그 기운을 작동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미이라는 토기운이 온 것이 7월 개미월이죠. 그리고 천간에는 수기운, 지지에는 토기운으로 아래에서 위의 천간 기운을 극하는 절각의 개미월입니다. 절각이란 천간의 기운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펼치지 못하게 하는 지지의 작용입니다. 한 에너지가 다른 하나의 에너지를 억누르는 극작용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2025년 을사년을 놓고 봤을 때 을목과 사화가 간장하는 2025년에 개수가 그리 반갑지는 않습니다. 목생화의 시간에 수생목을 하라고 하니 마치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다시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개수는 미토에서 기운을 제대로 쓰지 못하니 수생목 작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찮고 싫기는 하겠죠. 목생활을 하려는 을목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자꾸 뭘 더 배우라고 하니 목생활을 하려는 을목의 입장에서는 7월의 개수가 귀찮고 싫기는 하겠습니다. 화기운들도 개수가 좀 껄끄럽겠죠. 막 치고 나가고 싶은데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고 이제 그만해라 하고 간섭을 하는 듯이 보이니 개수가 그리 반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2025년 을사는 마구 성장하고 확산하는 가운데 미토와 개수가 와서 하나의 성장 마디를 형성하면서 잠시 쉬어가며 돌아봐라 라고 하니 그 운의 흐름에 나를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미라는 토기운을 기점으로 완전히 방향이 남쪽에서 서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라는 금화 교역의 토기운 시간을 어찌 보내느냐에 따라 가을의 과일이 썩느냐 탐스럽게 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이맘때에 이런 금화 교육의 결실을 맺는 시기라는 비슷한 글을 썼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수라는 습한 기운이 와서 미토가 촉촉해지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토는 건조한 토의 기운으로 뽀송뽀송해야 하거든요. 2025년 을사년 개미월 7월은 하늘에 뜬 개수도 땅의 기운 미토도 그렇게 조랍지 못해서 안개 낀 듯 앞을 헤치며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미라는 토기운이 제 역할을 하고 뽀송한 상태를 유지해야 가을의 결실을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개수의 습한 기운으로 우울에 잠기거나 어둠 속에 묻혀 있거나 느린 속도에 잠식되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스스로를 점검하며 개미월 한 달을 잘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